영호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간 행정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출근, 저녁 6시 퇴근의 규칙적인 생활이었죠. 올해 60세가 되면서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신 퇴직금이랑 우리가 모은 적금 합치면 얼마나 될까? 영호가 계산해보니 퇴직금 1억 2천만 원, 적금 8천만 원으로 총 2억 원 정도였습니다. 여보, 나 예전부터 꿈이 있었어. 바닷가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싶었거든. 손님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선희는 20년 넘게 이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산 근처 작은 해안마을의 부동산 사이트를 수없이 들여다봤죠. 그래, 서울 생활도 지겹고 공기 좋은 곳에서 새 출발해보자. 우리 나이에 뭘 못하겠어? 두 사람은 부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에 2층짜리 주택이 있었어요. 5개 객실로 꾸밀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집 상태가 생각보다 좋네요. 벽지만 새로 바르고 바닥재 교체하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이었습니다. 마을에 펜션이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운영하는 곳은 3곳 정도 되고 여름철엔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특히 서울에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거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선희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펜션 첫날 밤이었습니다. 아직 가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매트리스 하나를 거실 바닥에 깔고 누웠어요. 저 파도 소리 들어봐. 정말 좋다. 창문을 열어놓으니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연의 소리였어요.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거 보자. 언제 이런 여유를 가져봤나. 새벽 5시 30분 두 사람은 일출을 보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온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하네. 오늘은 간판 만드는 날이에요. 영호가 나무 판자를 사와서 바다양 펜션이라고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선희는 각 방마다 다른 테마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1호실은 파란색 계열로 바다방, 2호실은 노란색으로 해바라기 방.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 각 방마다 특색 있게 꾸며놓으니까 사진도 예쁘게 나올 거고. 인터넷에 펜션 정보를 올리고 예약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첫 예약이 들어왔어요. 여보, 첫 손님이야. 젊은 부부래. 선희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근처 꽃집에서 예쁜 꽃을 사와서 방마다 작은 꽃병에 꽂아놓았어요. 직접 만든 초콜릿 쿠키와 차도 준비했죠. 안녕하세요. 바다양 펜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여기 너무 예쁘네요. 바다뷰가 정말 좋아요. 젊은 부부가 감탄했습니다. 방에 꽃도 있고 이 쿠키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할 때 그들이 작은 카드 한 장을 남겨놓고 갔어요. 정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들 덕분에 힐링이 되었어요. 꼭 다시 올게요. 이 카드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게 보람이구나. 방명록도 만들어보자. 손님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거의 매일 손님이 있었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펜션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너무 친절해요. 우리 내년에도 또 올게요. 한 가족의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9월이 되면서 예약이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비수기구나.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빈 방들을 보니까 좀 허전하네. 인터넷 광고도 해보고 할인 이벤트도 올렸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10월 전기세 고지서가 나왔어요. 28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여름철에 에어컨을 많이 써서 그런가?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비까지 합치니 월 고정비가 5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나가는 돈이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펜션 리모델링비로 5천만 원을 썼고 석 달 동안 생활비와 운영비로 또 1천만 원이 나갔어요. 아직 1억 4천만 원 남았으니까 괜찮아. 내년 여름까지는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11월 어느 날 밤 선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서울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영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꿈꿔왔던 일이잖아. 첫 해니까 어려운 거고 시간이 지나면 단골 손님도 생기고 입소문도 날 거야. 밤마다 들리는 파도 소리가 처음엔 로맨틱했는데 이제는 왠지 무섭게 느껴졌어요. 통장 잔고와 다음 달 지출을 계산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12월이 되자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어요. 바닷가 겨울은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여보, 2층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 강풍에 지붕 기와가 몇 장 날아간 거였습니다.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내왔어요. 300만 원. 지금 당장 고쳐야 해요. 비가 많이 와서 더 큰 피해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달 전기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난방비로 45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럴 줄 몰랐네. 바닷가라 겨울에 바람이 세니까 난방비가 더 많이 드는구나. 1월에는 예약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펜션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 통장 잔고가 9천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아 볼까? 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와서 집을 둘러보았어요. 지금 시세로는 1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매로 내놓으면 1억 원 정도밖에 어려울 것 같아요. 리모델링비까지 생각하면 7천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였습니다. 매물을 내놓고 3개월을 기다렸지만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꿈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선희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인 것 같아. 아니야. 우리 함께 결정한 일이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5월이 되어서야 간신히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9,500만 원에 넘기게 되었어요. 서울로 돌아와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구로구의 오래된 반지하 빌라에 월세로 들어갔어요. 여보, 내가 모텔 청소 아르바이트 해볼까? 용역업체에서 하루 8만 원 준다고 하던데 나도 뭔가 일을 찾아봐야겠어.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이 건강하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작은 반지하 방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집은 이렇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구나. 영우가 선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맞아. 우리가 서로의 집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우리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어.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은퇴 후의 꿈은 아름답지만 현실적인 계획 없이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정비와 비수기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노후 준비를 하실 때 꿈과 현실의 균형을 잘 맞추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연대가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돈을 잃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희망이자 행복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신중하게 계획하시되 용기를 잃지는 마세요. 준비된 도전은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